1분기 때 기업들의 실적은 저점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외부 변수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이제 주식을 다 비워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참고 인내하고 이제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이제 우하향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펀드 매니저 경력 23년 차 매니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원래 VIP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이제 업을 시작을 해서 17년 동안 이제 CIO를 역임을 하다가 독립해서 현재 르네상스 자산운용이라고요. 네. 독립한 지 한 5년 차 정도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23년 차면은 2000년대부터 네, 맞습니다. 하신 거네요. 와, 그러면 그때 이제 닷컴 버블도 보시고 서브프라임도 경험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또 경험하시고 굵직굵직한 것도 몇 번이나 경험하셨겠네요. 주요 이제 업사이클하고 다운사이클을 한 두세 번 정도씩은 다 경험해 봤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워런 버핏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이 책은 좀 어떤 책인가요? 제가 이제 워렌 버핏이 했던 굉장히 좀 좋은 말씀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말씀들을 다 모아보다 보니까 이걸 책으로 엮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주식 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지혜 같은 이야기들도 되게 소중한 말씀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펀드 매니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좀 녹여낸 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과 이론을 좀 녹여내서 오늘 또 좋은 말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금융위기가 좀 일단락된 것 같기도 하고 확산될 것 같기도 하고 마음 한켠에 좀 불안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요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 뭐 어느 쪽으로도 좀 확신하기가 좀 힘든 시장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중간에 있는 것도 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변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확실한 것만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확실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들의 저는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고 이제 투자하는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업 실적이 1분기 때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갈수록 이제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회복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 경기가 이제 좋아진 시기가 1분기가 아니라 이제 2분기부터 본격화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고 좀 불안정한 부분은 맞긴 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아직 남아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결국엔 이제 확실한 걸 짚고 간다고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확실한 부분은 1분기 때 기업들의 실적은 저점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외부 변수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이제 주식을 다 비워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참고 인내하고 이제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서 좀 안 오르더라도 좀 기다려야 된다. 네,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 회복 그림을 봤을 때는 이제 좀 우상향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중국 경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미국 경기보다 중국 경기가 중요한 건가요? 미국 경기는 사실 기대할 부분은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지난해 대비했을 때 이제 GDP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0% 내지는 소폭 마이너스 정도 이제 성장률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지난해 대비했을 때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국가가 거의 중국을 제외하고는 몇 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예상했던 이제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간 이제 5.5%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오히려 그 폭이 좀 상향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6%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을 좀 이끌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제 중국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 경기에 회복돼야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기도 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텀인데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 바텀에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책에서 경기 침체에는 주식을 좀 사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은 좀 경기 침체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이제 우하향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GDP 성장률이 뭐 2분기 연속 뭐 마이너스면은 뭐 경기
침체다 뭐 다양한 이제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좀 깨진 부분도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책에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료를 보면은 경기 침체 기간 수익률하고 이제 미국 기준이기는 해요. S&P 500의 이제 수익률을 봤을 때는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침체 기간에 수익률이 플러스가 난 구간들이거든요. 네. 이제 플러스 난 구간하고 마이너스 구간하고 다 상존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회수로 따졌을 때 보면은 절반 정도는 오히려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는 곧 주식 하락이란 부분이 아니라 그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얼마나 길거나 이제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깊거나 길었느냐 이런 부분 혹은 이제 주가가 이제 미리 그걸 이제 선반영해서 우려해서 미리 빠졌느냐라는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다들 좀 예측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실제로 벌어지긴 했지만 이미 이제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보니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빠져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이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전체 금융 시스템을 파괴시키거나 그렇게 가진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변수 혹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변수 그리고 이제 급격한 시장 환경을 바뀐 변수만 없다고 하면은 저는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도 보면은 이제 텍스트로 적은 부분이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 침체를 버티고 만약에 1년간 더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면은 이제 22.4% 주가가 반등했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 구간이 맞긴 하지만 요거를 버티고 조금 더 주식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딱 보니까 네. 그 2001년도만 그 1년 후에 마이너스 16.5%가 된 거고 나머지는 다 되게 좋네요. 1년만 버티면. 네, 1년만 버티면은 어찌됐든 주가는 계속해서 회복했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경기 침체 한 가운데라고 하면 네. 지금 사서 1년 버티면은 괜찮다는 건가요? 침체 기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1년 후의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 기준으로 저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식을 보유하기 적합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혹시 그렇다고 해서 막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을 다 갖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예. 현금은 좀 어느 정도 남겨두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금융자산이 100이라고 봤을 때 네. 한 60 정도가 주식 그리고 40 정도를 이제 인컴형 자산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노멀하게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 봤을 때는 뭐 금융자산이 100이라고 보면은 한 60% 정도는 주식을 가져갈 만한 시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수익률을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식 비중을 몇 프로 가져갔을 때 이제 변동성도 줄이면서 이제 충분히 시장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60% 정도 나와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좀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좀 네. 바닥은 나온 걸까요? 저는 이제 바닥은 나왔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과거 이제 사례들을 좀 살펴본 부분이 있는데요. 뭐 요 사례들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침체 국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외부적인 쇼크가 왔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저점을 잡는 거는 이제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얼마냐를 보는 이제 PBR 수치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버블이 꺼졌을 때 PBR 수치를 보면은 한 0.6에서 0.9 정도에서 거의 다 움직였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0.59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뭐 역사상 최저점 수준을 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가 2200 뭐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밸류에이션이 0.83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주식을 좀 사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외부적인 변수, 이제 금융 위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외부적인 이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저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닥은 이미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뭐 누구도 이제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두 가지 변수, 그러니까 외부적인 변수, 그러니까 급격한 시장 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만 없다고 하면은 저는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PBR이 조금 올라갔겠네요.
네, 지금은 뭐 한 배 정도 수준까지 한 배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과거에 확실히 저점 수준에 있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대가들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면 좋은 부분이 네.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산 리스크가 있다고 믿어서 이제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프라이스에 다 녹여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자산의 가격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혀 없는 수준으로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지난해 이제 저점 시점에 어떤 뉴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이제 경제 채널들을 보면은 거의 한 90% 이상의 패널들이 다 경기 침체고 주식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비관적인 이야기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런 때가 지수 저점을 형성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고요. 지금은 그래도 좀 반반 내지는 아직도 약간은 보수적인 목소리가 좀 더 많은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시장은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어떤 이런 전문가들을 비웃기라듯 하듯이 1월부터 굉장히 좀 반등했던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어떤 이런 모두가 다 좋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주가가 좀 못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때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의 어떤 의심의 벽을 타 넘으면서 주가는 확실히 반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는 부분이 지난해 말부터 이제 지금까지 주가 추세를 보면은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요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는 고민이 네. 뭐 2분기나 3분기나 아니면 뭐 올해 한 번 더 큰 충격이 와서 네. 그때 이제 주식을 많이 사야겠다 기다리는 분들하고 네. 지금이 이제 이미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네. 대로 올해만 해도 상저하고냐 뭐 상고하고냐 막 이런 거 갖고 네. 얘기를 했다가 네.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초반에 참 그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시장을 예측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요 장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어떤 하락과 관련된 것들, 상승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하락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마음은 편치는 않지만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딱 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크리스토퍼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 주식에 투자하는 구간 중에서 이제 90%는 전체 보유 기간에 이제 2에서 7% 기간에 대부분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엄청 짧네요. 예,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전체 보유 기간 중에서 한 3% 정도에서 90% 수익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침체 기간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반등을 기대하거나 반등을 기가 막히게 맞췄던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도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초에도 반등할 거라고 봤던 이제 전문가들이 사실 거의 없었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 폭락이란 부분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 상승이란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그 기간이 되게 짧고 강하게 반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불안한 부분들, 뭐 충분히 부정적인 이슈들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언제 어떻게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르니 그냥 좀 무식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예측해서 주식을 팔고 이제 반등할 때 사야지 이런 것들은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인 부분은 이제 하락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꾸준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시기에 이제 성과로 이제 주가 수익률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 저는 이제 뭐 시장이 불안해도 주식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투자를 해오시면서 23년 해오시면서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고 네. 지금의 이제 갖추게 되신 그런 철학이고 네, 그러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번 분들의 어떤 투자 형태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참고 내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을 예측해서 미리 이제 귀신같이 주식을 팔았다가 뭐 바닥에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 이런 케이스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대부분의 이제 주식을 버신 이제 슈퍼 개미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
주식 떨어질 때 다 맞았던 분들이에요. 예, 더 산 거예요, 예, 그때? 다 견딘 거죠, 사실은. 아, 무서워서 팔고 나간 게 아니라 음, 예,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그 수익률을 이제 회복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그러니까 주식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들 좋은 것들 이제 가지고 꾸준히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은 없다. 예, 대부분의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과 또 르네상스 자산운용에서는 네. 이렇게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뭐 네. 대략 몇 년을 가져간다. 이게 보유 기간이 네. 중요하니까 대략 뭐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근데 저희는 1년에서 2년 정도로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타겟팅을 하는 이유는 3년 이상을 예측하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3년 이상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측해서 투자하겠지만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1년, 2년 정도도 사실 이제 예측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년, 2년을 예측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분기 단위로 계속해서 분기 실적을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기 단위로 판단을 해서 네. 사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거나 아니 예측보다 좀 덜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좀 틀렸다는 판단하에 좀 비중을 축소하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좋다고 하면은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더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리밸런싱을 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2년이라고 하면요. 네. 24개월이잖아요. 네. 근데 보유기간, 전체 보유기간의 2에서 뭐 한 10% 네. 정도 안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네. 한 2개월 동안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근데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저희 그래요? 주식들도 그러니까 사자마자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는 주식들도 있지만 뭐 정말 1년 보유했다가 막 지쳐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로 이제 어떤 이슈로 이제 주가가 네. 오른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주가 상승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면 좋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주가 상승을 흐름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샀는데 갑자기 훅 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오르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좀 인내의 시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